우리 에나박 전도사님 제가 소개할 텐데요.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밀피다스 쪽으로 이민을 와서 여기서 한 26년간 그래서 뭐 결혼도 하시고 또 애도 낳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미저리 수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중보기도 사역 하시는 분이신데 두 아이를 크리스찬 스쿨이 아니라 그 홈스쿨링으로 너무 귀하게 키웠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왜 증인인지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크리스찬 홈스쿨링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으시잖아요. 주저함도 있으신데 오늘 우리 에나박 전도사님의 홈스쿨링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데 동참시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에나박 전도사님 나왔을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홈스쿨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홈스쿨 했는데 그 전에 누가 저보고 홈스쿨 얘기했으면 저는 그건 절대 못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홈스쿨 처음에 하나님께서 홈스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하나님과 많이 그 얘기했어요. 저는 안 돼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가르치다가 맨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아이들 다 망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많이 씨름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홈스쿨 처음에 알게 된 것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Focus on the Family Dr. 제임스 dobson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분의 라디오 쇼를 아침마다 항상 들었어요. 직장 출근하면서 들으면서 우리 큰아이가 지금 21살, 둘째는 15살인데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그 홈스쿨에 대해서 닥터 답슨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뭔가 궁금한데 그래서 아는 분들, 교회 분들 알아봐도 홈스쿨이 뭔지 들어보신 분도 없더라고요. 이게 뭐지? 항상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아이들 홈스쿨 시키라는 말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하나님께 얘기했죠. 저는 안 돼요. 제 성격이라서 안 돼요.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제가 져서 홈스쿨을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제 닥터 답스는 이제 저의 멘토리라고 가장 가정교육에 인플루언스를 가장 많이 주신 그런 멘토리세요. 저도 그런 거에서 잘 모르고 해서 어렸을 때 제가 결혼 초기 때부터 그분의 책은 아마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 아이들한테 적용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제 멘토리 되시는 분이세요. 물론 저희 부모님을 제외하고 그분 닥터 답슨이 제 멘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처음부터 홈스쿨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저희가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홈스쿨 절대 못해요. 그냥 그 대신 공립학교 말고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프라이빗 스쿨로 보낼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저희 사는 동네에서는 가장 좋다고 알려진 크리스천 스쿨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얼마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주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셔서 아이를 크리스천 스쿨인데도 아이를 빼내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아이를 빼내고 큰아이는 6학년부터 우리 둘째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보통 학교는 그리고 홈스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홈스쿨에 대해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도 위하고 또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분들 두 아리언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홈스쿨의 모든 것 1860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홈스쿨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인스티튜션은 공립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이제 왕족들은 아직도 집에서 홈스쿨을 하고 있죠. 그게 왕족의 교육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1871년부터 1929년 그때까지 정부에서 이제 각 주에 자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공립학교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거버먼트 스쿨을 시작하라고 자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작했을 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들 출석하는 헤드 카운트별로 한 10,000불 정도 학교에서 받아요. 굉장히 큰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홈스쿨이 조금씩 불법이 되기 시작하고
1960년도 그때쯤에는 다시 이제 홈스쿨 무브먼이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가 한 10년 전, 11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홈스쿨 때문에 감옥에 가신 분들을 아는 분들이 계셨어요. 홈스쿨 무브먼이 다시 시작하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물론 아카데미 그 학교의 스탠더드의 그 공부의 스탠더드는 그런 불만보다도 그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국의 교육부에 사회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부모님들은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거의 같은 거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산주의를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이 벌써 그 먼 훗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놔두었다는 얘네들이 사회주의자들 그 커뮤니즘을 그 서포트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60년대부터 다시 그 무브먼이 시작하면서 1980년대는 한 30개 주에서 홈스쿨이 그때만 해도 불법이었어요. 지금은 독일에는 아직도 그것이 불법이라서 홈스쿨을 하면 아이들 뺏기고 부모님 감옥 가고 아직도 그래요. 독일에서는. 그 80년대는 30개 주에서 불법이었고 93년대에서는 50개 주에서 모두 그게 합법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포함하여서 리걸리 집에서 부모님의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리걸리 가르칠 수 있도록 됐어요. 홈스쿨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육의 형태예요. 1999년 지금 한 10여 년 전인데 15년 정도 됐죠. 그때 하더라도 한 85만 명의 학생들이 홈스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 학생들 한 1.7% 정도 되는 거였고, 그리고 2003년도에 숫자가 110만 명으로 올라갔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미국 전 학생의 2.2%, 그러니까 퍼센티지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2007년에는 한 150만 명의 학생들이 홈스쿨을 했어요. 그것이 한 2.9%의 미국 전국의 학생들을 비율하는 거고요. 2010년에는 204만 명의 학생들이 홈스쿨 한 4% 정도. 그래서 2012년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226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어요.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캘리포니아 모든 학생들 한 4% 정도 돼요. 근데 이 숫자가 커먼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커먼콜 시작하기 전에 4%였어요. 지금 숫자는 많이 올라가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카운트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홈스쿨 학생이 매년 한 7% 정도 증가하고 공립학교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는 공립학생들의 학교 학생들의 인크리스는 매년 한 증가가 한 1% 정도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홈스쿨 한 7%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건 홈스쿨 시작하기 전에. 근데 홈스쿨 시작하고 나서 캘리포니아 숫자는 모르겠는데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먼콜 후에 14%로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커먼콜이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게는 큰 안 좋은 그런 그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더 이상은 공립학교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빼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14%, 캘리포니아 숫자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그 강제로 그 예방 접종하는 법이 패스된 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TV넥스도 페이스북 팔로우하시는 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더 그 무브먼이 더 빨라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특히 그 고식층 에듀케이션 레벨 높으신 분들이 이거는 안 된다. 그게 접종 문제가 아니라 접종은 부모에게 결정권이 있어야지 정부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서 홈스쿨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타주로 이사 가시겠다는 분들도 여러 분 만났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홈스쿨이 굉장히 좀 빨리 크고 있는 그런 성장하고 있는 교육 형태이고요. 그럼 홈스쿨은 무엇인가? 홈스쿨을 그냥 간단하게 한 센텐스로 보자면은 부모가 주도하여 가정집을 기반을 둔 교육으로서 부모가 설계하며 각 자녀에게 맞추어 집, 박물관, 공원, 스튜디오 등으로 최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학업하는 학교다. 홈스쿨이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거 그런 걸 어떻게 하나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데 홈스쿨을 시작하고 나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저도 큰아이는 5학년까지는 크리스천 스쿨을 보냈었거든요. 크리스천 스쿨 보내면은 아이를 데려다주고 픽업하고 기다리는 데는 1시간 걸려요. 줄이 기니까. 그리고
공립학교는 잘 모르겠지만은 프라이빗 스쿨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서 발런티를 해야 돼요. 뭐 하는 거 선생님들 도와주고. 그럼 평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아이 학교에 가서 돕고 뭐 애들 픽업하는 다 시간이 뺏기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 홈스쿨 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니까 내가 왜 진작 시작을 안 했을까 그런 후회가 될 정도로 홈스쿨이 너무 쉬웠어요. 시작하고 나니까. 근데 이게 홈스쿨이 금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금식하다 그러면 다들 이제 부담 먼저 느끼잖아요. 금식을 어떻게, 배고파서 어떻게, 나 기절하면 어떻게 막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금식을 딱 시작하고 나면 할만하네, 안 죽네 그렇게 되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시작하고 나면은 홈스쿨이 그래요. 밖에서 볼 때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다. 근데 딱 시작하면 이렇게 쉬운 걸 왜 내가 진작 안 했나. 시간이 너무나 세이브 많이 돼요. 또 시간이 제가 좀 앞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 돼요.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홈스쿨이 지금 공립학교 가르치는 식으로 앉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맞춰서 그게 꼭 책만 펴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가면은 그는 수학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날 4시간 공부했어. 그 다음 뭐 공원에 가잖아요. PE 운동한 거예요. 또 몇 시간 또 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부가 자연적으로 많이 노는 것이 공부가 돼요. 그게 도리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더 기억이 남고 솔직히 호랑이 그림 보는 거하고 직접 가서 호랑이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더욱더 기억에 남고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에 같은 데 가더라도 그것이 다 학교가 되는 거죠. 꼭 책을 펴놓고 그 미술을 공부하는 것보다 박물관에 가서 직접 보면은 박물관 한번 가면 2-3시간 금방 가잖아요. 2-3시간 그 학교 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딸아이들, 아들아이도 괜찮고 엄마 도와서 예를 들어 점심 같이 했다. 홈 에코노믹스 벌써 2-3시간 또 한 거예요, 공부가 그런 식으로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영어나 수학 같은 건 진짜 책을 펴놓고 공부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보러 갈 때 오늘은 뭐를 몇 개 사야 되는데 곱하기 공부하는 거죠. 같이 자연스럽게 공부하면 그러면 또 1시간 수학 공부한 거예요. 너무나 아주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홈스쿨을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집뿐만 아니라 아무데나 부모와 같이 있는 곳에서 그 에듀케이션, 러닝 모멘트를, 티처블 모멘트를 모두 다 그 학교 홈스쿨 그 아워에다 다 카운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자금 홈스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이 홈스쿨이 성장하는 것을 정부에서 보고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아이들을 다 부모에게 뺏기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정부에서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정부 홈스쿨을 만들어 보자 하고서 만든 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참 좋아요. 한 가지 큰 베네핏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부 홈스쿨은 정부에서 돈을 대줘요. 그렇지만 돈 가는 곳에는 컨트롤이 있는 거죠.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대신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공립학교를 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뵀지만 저는 이것은 반대예요. 이것은 아이들 피어 프레셔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 전주에 거의 다 오신 분들이죠. 문란한 성교육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진화론,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너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사람이다. 그것을 가르쳐야지 돼요. 그래야지 정부 자금으로 홈스쿨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대지만 이거를 잘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로 또 위습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금을 보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 공립학교 학생들은 1년에 평균 한 10,000불 정도 받아. 이것은 뭐 리서치나 그런 것들 비용은 다 빼고 그냥 아이가 피지컬리 클래스룸에 딱 들어가 앉으면은 나라에서 10,000불씩 그 학교에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홈스쿨을 막을 만한 이유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뺏기기 때문에 홈스쿨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가 하면 홈스쿨은 평균 한 비용이 한 500불 정도 들어요. 이것은 이제 정부 홈스쿨이 아니라 내 개인 홈스쿨을 할 때, 왜냐면 내 책을 사야 되니까. 책 사고, 그 외에 아이들 원하는 거 비용 들어가는 걸 해서 평균 500불 정도 드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몇이 있으니까, 첫 아이 때는 많이 드는데, 둘째부터는 쓴 것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용이 한 100불? 200불?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거의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금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자녀교육은 무엇인가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말하면은 한마디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자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 자녀를 부지런하게 앉던 서던 자던 깨던 뭐 밥을 먹던 같이 놀러 가던 항상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이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신 어사이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그래서 그것을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형태인가? 우선 교육과 훈련하기. 이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제 말로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우리가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삶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기.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첫 계명과 두 계명,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예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잖아요. 모든 계명은 그 두 가지인데 이것을 구약의 성경과 또 신약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배워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들 가르치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가르치기. 그게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같이 기도하고 가정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때 우리가 자녀에게 그걸 항상 그걸 기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우리가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 보고 집에 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것을 같이 아이들이 봐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나도록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고요. 말씀, 부모님 순종하기, 부모 순종 가르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부모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 목사님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모 순종하는 거 못 배운 아이들은 하나님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과 하나님을 이 아이가 커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아이한테 꼭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아이가 어른 돼서 평생 고생해요. 하나님을 순종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르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가르치기. 그럼 같이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큐티하는 거 도와주고 성장하면서는 이제 각자 어떻게 큐티하는가 아이들에게 각자 할 수 있도록 가지고 또 가정 예배하는 중에서 하나님 묵상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고요. 모든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순종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지 않도록 경건한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눈먼 교사가 자녀를 이끌어두지 않도록 두지 않기. 이것이 지금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안 그러신 좋으신 선생님들도 참 많아요. 국립학교에 정말 사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국립학교에 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라는 대로 진화론 가르쳐야 되고 물란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은 없다. 넌 원숭이 자손이가 맘대로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먼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자녀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 자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녀가 이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맡기신 영역 안에서 제자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학업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집에서 이건 공립학교건 사립학교건 상관없이 우리의 책임은 아이들이 이것을
이것을 이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실리콘밸리에 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직업도 좋은 직업, 집도 큰 집, 차도 좋은 차, 다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아무래도 자꾸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수준으로 보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도록 가르쳤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불구자라 할지라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어사이먼트를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7가지 영역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보통 대부분 저런 식으로 나누는데 7가지 영역은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1가지, 2가지 또는 3가지의 이 영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선 결혼해서 아이 자녀를 낳으시는 분들은 가정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뭐 정치가 될 수 있고 교육, 선생님 될 수도 있고 종교,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될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로 미디어, 우리 큰아이는 미디어 커뮤니에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태어나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아이는 이 영역에서 다니엘 그 정치인이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기억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맡기신 영역이 어딘가 그것을 같이 부지런히 찾아서 그것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 어른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 자녀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수준에 이 세상에서 성취 그 석세스의 수준에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진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 안에서 가장 큰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임프레스하기 위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짧은 7, 80년 얼마나 짧게 살아 눈 깜짝하니까 저도 이렇게 중년이 됐잖아요. 눈 깜짝하면 또 다시 이제 노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 짧은 세상 우리 편하고 뭐 좀 이름 좀 날리고 좀 큰 집 좋은 차 타라고 이 세상에서 7, 80년 살아보는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역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 불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정말 가장 베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런 비참한 삶 7, 80년 낭비하고 웨이스트하고 살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모두 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공립학교를 잠깐 보겠습니다. 공립학교에 그 전주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라 사모님이 하신 것과 또 성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지금 뉴스만 보더라도 공립학교에서 돌아가는 일들 많이 잘 듣고 계시죠. 그럼 공립학교에서 그냥 몇 가지만 너무 길게 여기서 시간 보내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화론 저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주에도 이성민 집사님께서 그 진화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원숭이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가 거기에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좌우돼요. 우리가 진짜 원숭이에 진화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고 그야말로 뭐 옆에 사람들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혼동을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공립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진화론이 뭐 과학인 것처럼 절대 과학이 아니에요. 솔직한 과학자들은 그게 과학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건 theory이지 law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기 사이언스 공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실리콘밸리니까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봐요. 그거는 scientific law인데 다윈의 그 evolution theory를 4개 탔잖아요. 그것이 law가 더 높은 거잖아요. law 밑에 theory인데 theory는 아직 프루브가 안 된 건데 그 다윈의 evolution theory가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를 4개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높아요. 진화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아직도 생각이 아직 잘 잡혀있는 아이들한테 그것이 사이언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혼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another example는 들자면은 고등학교 경제학 수업인데 여기서 사회주의 경제가 필요한 미국에 대해서 그 책은 바르바라 알렌릭이라는 분의 쓴 책이 니콜스 앤 다임. 그 뭔가 하면은 이 자유나라의 자본주의가 왜 잘못됐고 사회주의가 왜 미국의 좋은 그 에코노믹스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역사 수업 히스토리 클래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이스쿨 언어 클래스 이거는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언어 히스토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을 그 이슬람 그 모스크에 데리고 가요. 이슬람 성전에 데려가고 그들에게 또 Five Pillars라고 그 모슬람에 가르치는 5가지 가장 그 중요한 그 티칭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코란 책도 넣어주고 하이스쿨 AP World History 여기 하이스쿨 자녀분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P 클래스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아이들이 똑똑해서 AP 클래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AP World History 클래스가 세계 역사 클래스를 보면은 거기서는 그 이슬람이 왜 좋은 종교고 평화의 종교고 미국에 왜 얼마나 이롭고 크리스천이 왜 미국에 해로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닥터 벤 칼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그 대통령으로도 런하시는데 흑인 분이시고 의사세요. 뉴로서전이신데 아주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AP World History 클래스를 마치고 아이들이 아이시스를 가입 안 하는 게 기적이라고. 이슬람을 그렇게 좋게 보이게 가르치고 기독교는 그렇게 나쁘게 가르쳐요. 클래스에서 AP 클래스에서. 그래서 그런 클래스 그 다음에 중학교 또 하나 example를 들자면은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불공평하며 인종차별하는 미국 또 다시 이제 사회주의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고 6학년 오래돼서 무관련해진 미국 헌법 다시 쓰기 이건 숙제 중 하나였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크리스천 나라로 세워진 곳이고 헌법은 그 성경에서 그 인스파이어돼서 써진 것이 미국 헌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헌법이 이제 무관련해졌기 때문에 새로 써야 된다. 그렇다면 새로 써야 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숙제를 6학년 아이들한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 미국의 악한 자본주의,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우리는 다 놀아서 써야지 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야 되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을 뺏어서 불쌍한 사람도 놀아줘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에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 북한에서 잘 보는 거죠. 그것이 가장 그것이 좋은 것인지. 그다음에 그전주에 보신 성교육 이것은 많이 설명 안 할게요. 그전주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킨더가든부터 벌써 동성애 정상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문란하고 음란한 그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 Common Core 이것도 그냥 간단히만 이게 친이슬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포커스를 가르치고 또 성교육에 그 왜곡된 성교육을 가르치는 Common Core 2009년부터 시작됐고 지금 캘리포니아 모든 학교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다음 미국 교육부 이건 14년 작년 타이로 9의 그 성전환 학생 보호법 이 법이 파스됨으로써 이건 교육부에서 미국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파스한 법인데 이 법 때문에 이제 남자애들이 여자아이들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락거리도 들어갈 수 있고 나는 내 몸은 여자지만 나는 사실 진짜는 남자다면 내가 남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지금 공립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몇 가지를 잠깐 봤습니다. 그렇다면 홈스쿨은 어떻게 그 하나님 저희들이 좀 전에 봤던 하나님의 그 교육의 비전을 어떻게 홈스쿨이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은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집안,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고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가정의 책임이시고 이것이 물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고 우리 단지 그냥 청지기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물론 부모님이 이거 모든 교육을 다 가르치셔야 되는 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책임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이 아이가 잘 되건 못 되건 하나님께서는 학교 선생님한테 책임 안 지우세요. 부모에게 책임 지우시죠. 특히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책임을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 전수, 가치, 신념, 그리고 세계관을 가르친다. 이게 가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전수되기가 쉬워요.
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란 교회에서 자라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 후에 94%가 믿음을 떠난대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그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5%가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은 아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한 8% 정도만 신앙을 지킨다 하더라고요. 그것에 비해서 홈스쿨 아이들은 그것에 비해서 한 94%가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어른이 돼서도 신앙을 계속 지킨다고. 그러니까 6%는 신앙을 버린대요. 홈스쿨 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94%는 부모의 신앙,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 기독교 신앙을 계속 지킨다.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시간 많이 보내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닮게 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 부모와 형제의 사랑이 깊어지고 심지어 이게 사춘기가 돼서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저희 가정이 이게 칭찬 가장 많이 듣는 것 중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좀 21살, 15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참 같이 컸지만 두 아이가 굉장히 친해요.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은 항상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깊은 대화를 둘이 많이 해요.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도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많은 이제 사춘기 있으신 부모님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 잘 따라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근데 홈스쿨 아이들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을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이 베네핏 중 하나고, 네 번째는 독립적인 생각, 지도자. 이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기가 더 쉬워요. 그 또래나 그 선생님의 압력 또는 반대 기독교 가치, 세뇌 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아직 가치관이 어렸을 때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씩 세워지는데,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한 13살 정도 되는 그 abstract thinking, 추상적 사고방식이 한 보통 평균 13살, 빠른 아이들 조금 일찍, 그 다음에 늦은 아이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13살 정도에서 잡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가치관이 잡혀지고 그 후에는 이 가치관이 바뀌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13살 전에 아이들이 생각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받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거를 계속 세뇌 교육을 받고. 그렇지만 집에 와서 학교에서 보통 평균 한 8시간, 7, 8시간 지내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 또 다시 7, 8시간 보내면서 아이들을 다시 또 가르쳐 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가치관을 받을 기회는 아주 적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봤자 한두 시간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거 가지고 뭘 받았겠어요. 그렇지만은 매일같이 7, 8시간 너는 원숭이의 후손이다. 너 맘대로 살아라. 너는 물란하게 살아도 된다. 너는 의미가 없는 존재다. 그걸 매일같이 7, 8시간 듣는다면 이 아이가 그걸 분명히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스쿨 하에서 베네핏 중 하나가 이 아이들이 그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또 그 피어 프레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자기는 상관을 안 해요. 그냥 매일 보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 학술을 봤을 때 짧은 시간에 더 배울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공교학교 클래스룸 같으면 한 클래스가 한 50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50분에서 이거는 제가 직접 공교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들과 50분 중에서 보통 평균 몇 분 정도 진짜 가르치는 거 같냐. 그러니까 평균 한 10분, 15분 정도 가르치고 나머지는 크라우드 컨트롤이래요. 애들 말 듣게 하느라고 너 조용히 해 이게 그거지. 진짜 가르치는 건 한 10분, 15분. 그렇다면 집에서는 크라우드 컨트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홈스쿨이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하이스쿨, 막내가 하이스쿨이지만 엘레멘트리 국민학교 때부터 평균 한두 시간, 그다음에 3시간, 지금은 한 3, 4시간 해요. 그렇지만 그 스탠드를 볼 때, 배우는 내용을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게 되죠. 왜냐면 원투원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표준 시험, 그 스탠더다이즈 테스팅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그걸 봤을 때 평균이 홈스쿨 아이들이 한 87% 퍼센타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이제 50% 퍼센타일, 학군 아주 좋은 데는 더 높은 데 있고 못하는 데는 더 낮은 데인데 평균 50으로 봤을 때 홈스쿨 아이들의 에버리지 평균은 한 87%.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했을 때는 읽기가 89%, 언어 84%, 수학 84%, 사회, 과학 84%, 과학 86%.
굉장히 다 above average 높잖아요. 이것이 아이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교육이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원투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나는 뭐 교육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그것도 봤는데 학사학위 없는 부모 밑에서 이제 홈스쿨 받은 아이들 에버리지가 83%. 그래도 퍼블릭스쿨보다 높아요. 네, 그것도 그래도 높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홈스쿨이 어떻게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학생에게 지정된 학업, 그러니까 학생에게 맞추는 학업 수준과 속도. 이것이 저에게는 이제 퍼스널리 저희가 홈스쿨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거예요. 아이에게, 아까 일곱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가 어떤 쪽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그쪽으로는 막 밀어주고, 안 그런 것에는, 천천히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이는 어렸을 때 랭귀지가 굉장히 디벨롭됐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미디어 쪽으로 어렸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애들 노는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게, 하나님께서 이 큰아이는 미디어에서 쓰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걸 확신을 받고 난 다음부터 얘가 수학을 안 좋아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뭐 A는 봤는데, 뭐 시험 치면 A는 봤는데 아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이 분야를 안 쓰실 거면 얘를 왜 이쪽으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래서 수학은 그냥 천천히 가라. 그냥 알주브라만 끝내면 너는 할 거 다 한 거다. 그리고 영어나 그다음 미디어 쪽으로는 막 밀어준 거죠. 아니야, 조금 더 해봐. 넌 잘할 수 있어. 그쪽은 계속 밀어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디어 전공해서 좀 졸업하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그런 커스터마이즈된 에듀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칼툰을 하나 보는데, 여기서 이 No Child Left Behind, 얘 지금 공유학교 상태예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막 A를 받아오시면 부모님 기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에듀케이션을 아카데믹을 배우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공부를 한대요.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테스트를 공부를 해서 그냥 앤서를 외워가지고서 질문을 들으면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A를 봤는데 아이하고 대화해보면 생각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A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을 할 줄 모르면은. 근데 지금 이 형태가 이 만화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모든 것을 똑같은 걸 배우고 그냥 시험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는 창문을 닫아보면서 이것이 더 재밌는데, 이것을 보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보니까 선생님이 그쪽에서 이리로 오너라,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좀 한 장면이 보이죠. 두 번째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천재나 그러나 나무를 등반하는 능력에 의해 물고기를 판단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바보라고 믿으며 살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프팅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약 큰아이를 수학 수준의 얘가 얼마나 똑똑한가에 맞춰주면 얘 아마 바보인 줄 알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학은 별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미디어와 랭귀지를 신경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만드셨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것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곱 번째는 유익한 사회화. 이것이 질문으로서 홈스쿨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큰 질문.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좀 이상해지지 않냐고. 그 아이들 어떻게 애들하고 놀고 사회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여기서 유익한 사회화가 그 무슨 사회화 그 definition, 그 사회화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회화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서 주로 모방 및 그룹 압력을 통해 그들의 풍습, 태도 및 가치관을 배우기. 다시 말해서 그룹에 부합하기. 이것이 사회화거든요. 자, 우리 국립학교 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립학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처럼 되기 원하세요? 이 사회화라는 건 그것이고, 그렇다면 해로운 사회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반역,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반란, 부도덕, 그리고 미성숙이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 해로운 사회화. 학교에서 이제 반기독교 사상, 신이슬람, 사회주의, 성적 문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아이들이 사회화하고 부합하기 원하는 것들인지. 그렇다면은 유익한 사회화, 부모, 형제, 교회 지도자와 친구들, 이웃 등으로 모든 나이와 다양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함으로 아이가 또래에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편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직 아이가
그 마인드가 셋될 때까지, 가치관이 세워질 때까지 이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을 부모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과 같이 만나서 그들과 또 목사님들과 그런 고를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떤 피어 프레셔를 받는 것까지도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그래서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사회, 이건 높은 사회화는 이 아이들의 홈스쿨 학생들이 보통 94%의 홈스쿨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믿음 지키고 아까 말씀드린 거 8% 공립학교, 그 다음에 사회 봉사에 참여 79%의 홈스쿨 아이들이 사회에 관심이 많아요.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공립학교 학생 37%, 그 다음에 투표 등 정치에 관여한 96%의 홈스쿨 아이들이 그것을 투표나 그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공립학교 학생들 35%.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그 디퍼런스를 만들기 원하는 그런 아이들이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4% 대교육감. 이것은 이제 미국 분들에게, 이제 한국 분들 다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내니까 저희들에게는 크게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평균으로 볼 때 홈스쿨 아이들이 더 대학교 가기를 원하고 더 이퀄되기 원하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홈스쿨 가정에서 자란 성장한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른이 돼서. 그래서 봤을 때 나는 내가 홈스쿨 한 것이 감사하다. 95% yes. 홈스쿨은 나에게 성인으로 advantage, 우위를 주었다. 92% yes. 홈스쿨은 나의 교육을 제한하였다. 내 education limit하였다. 그 다음에 홈스쿨은 나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였다. 홈스쿨 했기 때문에 내가 직장 찾기가 어려웠다. 한 2%가 yes. 2% 정도는 그렇지만은 94%는 홈스쿨해서 직장 찾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고, 나는 나의 아이들을 홈스쿨할 예정이다. 80%가 yes, 4%는 no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대에서 홈스쿨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홈스쿨의 그 좋은 면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이제 홈스쿨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를 보세요. 제가 하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홈스쿨에 우선 비전을 작성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언서 29장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홈스쿨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부부싸움 할 때 특히 더 그렇죠. 다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비전 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비전을 다시 꺼내고 다시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 비전을 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그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먼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왜 홈스쿨을 하기 원하는가. 물론 제가 오늘 나눈 내용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부부로서 우리 가족으로서 저희도 이제 좀 애나 박이는 우리 박씨 집안에서 왜 우리가 홈스쿨 하기 원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 되기 원하는가, 그것을 부부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비전 스테이트를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학교 이름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돼요. 나중에 이게 애들한테 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너 어느 학교 가니? 그러면 이제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 홈스쿨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 이름을 정했어요. Vision Academy. 리전이 뭔가 왕이 없는 동안 통치하는 사람은 위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잘 맞는 거야. 예수님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즌 어카데미라고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법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 거고요. 자녀교육 목적이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합법적으로 홈스쿨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인데, 우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9월 1일까지 6살이 되는 아이는 학교에 등록해야지 돼요. 그게 뭐 퍼블릭스쿨, 홈스쿨이건 프라이빗은 상관없이 학교에 등록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합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코드랑 그 링크를 다 제가 여기다 이제 기회 되시면은 우리 TVNX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캘리포니아 교육 코드가 저기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뭐 공립학교, 사립학교, 홈스쿨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자세히 보셔도 되고, 저는 이제 홈스쿨에 관련된 것만 몇 개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사립학교 진술서, 프라이빗 스쿨 애피데이빗을 파일하는 거, 제출해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이것은 이제 부모가 행정관도 되고 교사도 되고 이제 부모가 다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의 그 학업을 이제 커스터마이즈도 되고 커스터마이즈도 되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학교에 관한 모든 질문들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위성 프로그램이라고 사립학교 위성 프로그램, 프라이빗 스쿨 사텔라이트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뭔가 지역별로 여러 가지 그런 PSP가 있어요. 이 그 사텔라이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홈스쿨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단체에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입에서 이제 뭐 학교 레코드도 킵해주고 뭐 등록 교재하는 것도 좀 교재 고르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PSP에 그 진술서를 제출한 사립학교에 그 등록을 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부모는 그 PSP의 교사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치만 사립학교는 아니야. 각자 집에서 다 하지만은 기록상으로는 이 PSP의 학교 학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PSP가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보관해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독립학업,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스터디 아니면 또는 차터 스쿨. 차터 스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집에서 하는 공립학교. 그거는 저는 레커멘드 안 하지만은 그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예, 부모님은 이제 그 선생 보조, 어시스턴트 티처식으로 이제 레이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주는 그 공립학교에 쓰는 교재를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공립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어사인이 돼서 부모님들이 마니터를 해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마니터도 해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자격증을 갖춘 가정교사 채용하기. 근데 이것은 이제 학년별로 그 튜tor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학년별로 그것을 하이어 하실 수 있게 채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 튜tor 라이선스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홈스쿨 할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물론 제가 레코멘드 하는 거는 첫 번째나 두 번째죠. 그리고 지금 스텝 3, 세 번째 단계는 PSP로 등록하는 경우 이게 사텔라이트 프로그램을 내가 혼자서 다 만들어 하지 않고 사텔라이트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는 여기 그 PSP를 우선 고르셔야 되거든요. PSP를 고르셔야 되는데 이 인포메이션 저희가 웹사이트에 다 올려놨어요. 여기 세네카를 예를 들면 킹스 아카데미라고 쿠플트에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들께 그 크리스천 학교 중에서는 아주 좋은 학교 중 하나인데 거기서 그 홈스쿨 PSP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면서 그 킹스 아카데미의 그 기록 같은 거는 거기서 도와주는 거로, 그다음에 라이브 옥스라고 산타클라라 있고 또 피치 블라썸이라고 산호제 있고 지금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입하셔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이제 이것은 홈스쿨 단체니 공립학교 단체가 아니니까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텝 넘버 4, 그것은 저는 그 사텔라이트 학교 프로그램을 안 하고 내 맘대로 이제 사립학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내 맘대로 하는 게. 내 맘대로 하는 걸 편한데 이것을 우선 PSP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게 매년 10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이것을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온라인에 올라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페이퍼로 리퀘스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웹사이트에 안 보이지만은 이게 저희들 웹사이트에 올라가면 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종이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셔서 종이 보내달라 하면 보내주세요. 거기서. 그것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학교 기록 만들기. 이것은 이제 가정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학교 기록을 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require 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킵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한 번도 아무한테도 보여줘야 되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친구분들 함수에 관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에게 보여줬지만 정부는 한 번도 제 거를 보자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록을 이제 법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 몇 가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첫 번째는 그 완료된 학교 진술서.
주소 PSA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 두 번째는 교수 자격 및 주소. 여기 교수 자격증 필요 없고요.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한 거예요. 그거 필요하고 이력서 같은 식으로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은 이제 학교 전체에서 그러니까 홈스쿨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을 다 거기다 리스트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년별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국민학생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제 English, Math, 사회과학, 과학, 예술, 체육 그런 것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 하이스쿨 올라가서는 이 엘레멘터리 그것들 그리고 또 응용된 예술, 직업 기술 및 운전 교육 그런 것들을 캘리포니아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6단계는 아직 자녀가 학교에 등록한 경우가 없는 아이들은 철회하실 필요가 없죠. 학교 간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안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에 그 리퀘스트를 해야지 돼요. 전화, 편지,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지만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써서 학교에 보내면 돼요.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편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로 하셔서 그냥 읽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학생 기록 요청하기. 이것도 아직 학교를 시작 안 한 아이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죠. 기록이 필요 없지만은 학교를 중간에서 빼낼 때는 이 기록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에 그 아이를 withdraw 철회할 때는 부모의 이름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이 학생 기록을 요청할 때는 administrator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편지도 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다만 이제 부모님의 이름이 부모님 parent가 아니라 administrator 하고서 사인해서 보내셔서 이게 정식 학교니까 홈스쿨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번째 사립학교 학생 기록 만들기 이제 cumulative record죠. 여기서 이제 이게 매년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학생별로 유지해야 되는 기록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법적 이름과 출생 연월일, 그다음에 성명, 이것은 이제 birth certificate 아이들 특히 미국에서 아이 낳으신 분들은 그 아이들 birth certificate 그거 한 장 그냥 카피해서 놓으면 돼요. 저희는 그냥 그거 하나 카피해서 놨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생별로 유지하는 학부모의 이름 및 주소 이건 전에 말씀드린 그 부모님 이력서 같은 거 한 장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석 기록 이거는 이 프라이빗 스쿨로서 홈스쿨로서는 그 필수 출석이 없어요. 그 require attendance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평균 한 175일 정도 하는 것을 이제 recommend하죠. 하기 때문에 그걸 권장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 개학과 방학 시작하는 날, 학교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 그걸 기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쉬워요. 집에 그냥 큰 달력들 많잖아요. 그런 달력 하나 놓고 학교 한 날은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학교 시작했다. 체크. 해서 대강 이제 그 한 것을 그런 식으로 기록하면 그러면 언제 학교 시작했는가, 언제 학교 끝나는가, 방학하는가 그것이 다 보이니까 한눈에 보이니까 간단하시면 되고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링크가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학생별로 공부하는 과목, 그다음에 그 매일 얘가 어떤 공부를 하고 무엇을 했는가, 그 일기 쓰는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아주 쉬워요. 그냥 빈 노트북 하나 놓으시고 오늘 날짜 쓰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동물원 갔다. 그럼 오늘은 주얼러지 공부했다. 이런 뭐 호랑이를 봤다. 뭐 그런 식으로 간단히 아주 간단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쓰는 샘플이에요. 저는 그냥 타입하는 걸 좋아해서 매일같이 뭐 했는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포맷 하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빈 노트북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 해에 공부하는 과목, 그러니까 공부 과정, 공부는 그 course of study 그런 거 하나 필요하고요. 여기 템플릿 하나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클래스들을 했는가, 뭐 예를 들어서 Bible, English, Arithmetic, Social Science, Science, Fine Arts, Korean, PE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 그 아이들이 다 foreign language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공부하는 거 편한 것 중 하나 foreign language 다른 거 가르치셔도 돼요. 되지만 저는 한글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베네핏이 좋더라고요. 한글도 가르치고 이게 대학 가는데도 이거 그냥 한글 했다, foreign language 한글 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똑같게 안 하셔도 되지만은 그냥 쓰시면 돼요. 어떤 걸 공부했는가. 그리고 다음에는
그 cumulative record, 그 학생 학업 직업 평가하는 기록, 성적표 같은 건데 그 뭐 성적표가 그렇게 자세한 학교에서는 그런 성적표가 필요 없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더더욱 필요 없고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는 성적표가 필요해요. 그것을 트랜스크립을 서밋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통 하는 식으로 그냥 써서 그것도 샘플 보여드릴게요. 그냥 써서 사인만 하시면 그게 어피셜 트랜스크립이 돼요. 우리 큰아이도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서 졸업 잘했고요. 이런 샘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학업 샘플 포함하는 폴폴리오. 그러니까 샘플 아이들이 공부했던 것을 저는 쉽게 하느라고 이제 퀴즈나 테스트 한 거 있으면 그런 거 하나씩 넣고, 이제 라이팅, 뭐 에세이 쓴 거 있으면 그런 거 하나 또 넣고, 그런 식으로 1년에 해봤자 한 요만큼밖에 킵 안 해요. 나머지 다 버려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누가 보자고 한 적은 없어요. 정부에서. 그다음에 예방 접종 양식 또는 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 접종 기록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예방하시는 분들은 해서 그것을 카피해서 두시고요. 그 면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면제서 해서 카피해서 하나 두시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에서는 SB 277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평범한 그런 사립학교에서는 모두 다 이 예방접종을 해야지만 학교를 가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것을 면제해주겠다 해서 좀 홈스쿨 아이들한테는 아직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이게 뭐 예방을 접종하고 안 하고 예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것이 우리 부모가 결정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9번째로 매년 공부과정 계획하기, 매년 각 학생별로 과목 교재 기간 등이 포함한 과정들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래서 PSB 등록하는 경우에는 PSB의 요구를 사항에 따라서 아까 사텔라이트 스쿨 말씀드렸는데 사텔라이트 스쿨 하실 때는 그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집에서 저와 같이 그냥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하면 돼요. 완전히 자유예요. 교재를 선택할 때는 홈스쿨 비전과 자녀 학습 스타일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정하시면 좋고요. 공부과정 계획하기 필요한 등록 하시고 그다음에 교재들을 주문해야 되는데 저와 같이 그런 게 마음대로 집에서 하는 그런 홈스쿨 경우에는 과목별로 이제 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영어 할 때는 영어 책 펴놓고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할 때는 수학 책 펴놓고 수학하고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냥 4가지만 우선 가지고 왔어요. 이제 과목별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단위 학업이라서 유닛 스터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다 모든 서브젝트에 어플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동물 하면 이제 동물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만들고 동물의 몇 마리가 있는지 카운트하게 만들고 동물은 어디서 왔는가 과학 공부라고 그러니까 한 서브젝트 가지고 그래서 유닛 스터디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서 부모가 이제 학습 순간 이제 티처브 모멘트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 그다음 네 번째는 DVD 비디오 온라인 학업. 이것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거 트라이 해보시는 분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이제 비디오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킵하고 꼭 필요한 뭐 영어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비디오로 가르치고 그런 옵션이 있고요. 이건 이제 리소스인데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저희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하는 거, 집에서 한 거, 그런 홈스쿨 샌드를 하자면, 이제 킨더가든 경우에는 한 200불 정도 비용이 들어요. 이건 킨더가든 때는 이제 영어, 리딩, 마th 정도 필요한데, 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노트북이, 선생님 티처스 가이드 있고, 학생이 쓰는 가이드 하나 있고, 수학에도 같이, 티처 가이드가 부모님이 보시면 아주 설명하기 쉽도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히스토리, 사이언스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이제 7학년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이런 옵션들이 있고요.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저의 경우를 들었을 때 example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형태 중에서 그 4가지 제가 샘플 줬는데 네 번째 그 DVD 비디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하나만 설명드리면 BJU에서 그 디스턴스 러닝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교재를 빌려줘요. 임대료가 1년에 750불.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월크북으로 숙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비디오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이제 아이가 그걸 보고 이제 월북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고 아니면 이제 AOP 이거는 조금 위에 학생들인데 이거는 책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아니면 DVD로 책을 읽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그건 저희도 해봤는데 좋았었어요. 네, 이런 옵션들 더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 가입하기 이거 잠깐만 랍업할게 거의 끝났어요. 홈스쿨 디펜스 만약 이걸 하실 거면은 여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방어받을 수 있는 여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직도 저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 제가 아는 홈스쿨 하시는 분들도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는 거는 좋고요. 그다음에 홈스쿨에 필요한 자료를 위한 국가적 홈스쿨 협회 가입이 제가 그 전주에 말씀드린 나리 홈 에듀케이터 거기 이번 주말에 어제하고 오늘 그 홈스쿨 컨벤션 매년 해요. 그것을 갈 때마다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곳에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홈스쿨 컨벤션 참석 그리고 지역 지원 그룹에 가입 이것이 저에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라이프라인이었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홈스쿨에서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홈스쿨을 하느냐고 여러분 했는데 홈스쿨 들어보신 분들도 없고 넌 어떻게 하나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 지원 그 수포 그룹이라 하죠. 이곳에 들어가서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힘이 됐어요. 다른 뭐 도움보다도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됐어요. 이분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굉장히 웰컴도 많이 해요. 저희는 이제 세일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같이 그 수포그룹을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의 힘이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 쉽지만 혼자 하기에는 좀 너무 엄두가 안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같이 힘을 모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풀 그룹이 물론 그런 소풀트도 해주고 그 외에 이제 엑스트라 큐리큘러라고 해서 체육, 연구, 합창, 연설 등등 그 홈스쿨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에는 그런 것들 같이 할 것들 같이 해서 추가 자료들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프레젠스를 마치고요. 저희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홈스쿨인데 스케줄이 어떤가 그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아침에 이제 저희들은 한 8시쯤 일어나서 아이들 각자 어렸을 때는 같이 큐티했지만 지금 이제 각자 큐티하고 그다음 이거 World Prayer Map이라는 게 있어요. 매달 세계 전국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매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기도해 줄 수 있는 맵이거든요. 몇 개 가져왔어요. 혹시 원하시는 분 홈스쿨 하시건 안 하시건 가족으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끝나고 자료 원하시는 분 나와서 보셔도 되고요. 질문도 받는 시간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같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홈스쿨 하는 거 문제 안 될 거예요. 저희들 하나님께 예스하고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대학 부모님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수학도 벌써 아무리 수학 전공을 하셨어도 몇십 년 전에 공부하셨을 때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 큰아이는 이제 5학년까지는 이제 사립학교를 갔으니까 그 아이 조금 케이스가 다르고 우리 둘째 아이에 대해서 example을 들어드릴게요. 그럼 우리 둘째 아이는 아기 때부터 있었고 학교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ABC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때는 진짜 제가 앉아서 여기 가르쳤어요. 근데 이 교재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참 재밌는 아이예요.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이 책을 베케이션 가도 들고 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ABC 공부한다고. 그 교재가 참 잘 됐어요.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부모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같이 읽는 거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지만 아이가 읽는 거를 배우고 나서는 self study도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둘째가 지금 9학년 마치고 이제 10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9학년 때 얘가 이제 잉글리시하고 아주라도 트리고노메트리하고 케미스트리하고 또 뭐였나? 오럴 히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코리안 했고 그 외에 이제 엑스트라 몇 가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당연히 저 같은 케미스트리도 생각도 안 나고 아주라 2도 잘 가물가물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우선 교재가 잘 돼 있고요. 교재가 다 설명도 마트 같은 거는 특히 티칭 텍스트북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비디오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이제 그 프로블럼 바이 프로블럼을 비디오에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틀렸을 때 솔루션 DVD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설명해 줄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아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거의 self-study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저는 이제 커렉션 해줄 때 그럴 때 도와주고, 아니면 뭐가 모를 때 이제 솔루션 DVD를 아이한테 다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솔루션 DVD 찾아주는 일이 제예요. 여기에 솔루션 여기 딱 갖다 주고, 그다음 우리 큰아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큰아이 때는 영어, 걔가 랭귀지가 굉장히 디벨롭 됐어요. 제가 영어를 하는데도 제 수준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 클래스 잉글리시 그래머 북 하면서 얘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커렉션은 제가 해주죠. 앤서 북이 제가 있으니까 해주면서 틀렸는데 얘가 이게 왜 틀렸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몰라. 그리고 앤서 북을 제가 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앤서 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 우리 큰아이 아이한테 너가 한번 봐봐라. 그리고 앤서 북을 보니까 아 이래서 틀렸구나. 얘는 이해를 하더라고.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티처 가이드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수학 같은 거 그런 건, 그 사이언스도 그렇고, DVD로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마다. 그러면 이제 government run charter school은, government funding이 들어가는 곳은 아무래도 그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요구를 안 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대로 계속 요구를 안 하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거 커버를 안 했지만은 아이들의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영적 부분에 정신적 성장도 그렇고, 그 abstract thinking, 그게 아까 13살 그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concrete thinking이 concrete하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만은 이제 13살 때문에 애들이 analyze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geb라도 13살 전에는 못하게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가치관이 그것이 비슷해요. 13살이면 아이들의 가치관을 막을 내린대요. 거기서 끝난대요. 그래서 13살 전에 배운 것들은 13살 후에 그냥 사는 것 뿐이지, 그 배운 것들을 리바웃 하는 것이지, 그 13살 후에 새로운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문제되면 다중기 아이들,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 들어가면 아이들 문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것이 그때 문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배우고 자기 가치관을 만든 것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13살 후에는 좀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돼요. 그러니까 13살까지만 아이들이 가치관을 잘 만져주셔도 아주 단단하게 잘 세워주셨다면은 13살 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홈스쿨에 있어서도 저는 아이들 홈스쿨 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하이스쿨 때는 퍼블스쿨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전혀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어요. 저는 가치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런 국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이걸 프로세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고, 믿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 많이들, 아까 사회 소셜리제이션에서 제가 잠깐 나눴던 거지만은, 아들 소셜리제이션 어떡하나, 애들 완전히 온실에서 키우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애들 샥 먹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당연히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 다만 한 공유학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홈스쿨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나와요. 도리어 아이들이 이게 네기티브 소셜리제이션이라고 제가 시연할 때 들으셨겠지만은, 안 좋은 소셜리제이션을 아이들이 계속 받게 되면 그것을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홈스쿨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못 듣다가 갑자기 나와서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희 케이스를 볼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그걸 가르쳐요. 집에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부전주도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레벨에서 같이 디스커션을 해요.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그 크리티컬 띵킹을 자꾸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큰아이도 이제 홈스쿨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작년에 졸업했는데, 학교 들어가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도리어 아이들은 이제 그 친구들, 공립학교에서 나왔던 친구는 서로 눈치 봐요. 아이들 눈치 봐요. 아이들 눈치 보는데 얘는 아이들 눈치를 볼 줄은 몰라요. 자기 말 딱 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그 피어 프레셔를 받아보지 조금밖에
못 받아서 봤기 때문에, 물론 아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교회도 가고 친구들이 홈스쿨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친구들과 같이 있고, 또 지금 그 수프로그램에서 잠깐 나눴지만은 아이들이 집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홈스쿨 할 때도 아이들이 거의 매일 뭐가 있었어요. 한 번은 뭐 theater 있고, choir 있고, soccer 있고, 그러니까 다 홈스쿨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댄스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비슷한, 아무래도 뭐 홈스쿨에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홈스쿨 하시는 분은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거나 안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있고 또 부모님과 같이 가깝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이 집안에서는 그 R-rated 무비를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그런 것들은 이제 쉽게 알 수 있고, 그런 집은 우리가 아이들을 안 보내죠. 그 집에 가서 뭐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하고도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한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슈퍼그룹을 하나 만들면은 거기서 서로 힘이 되면서 의지하면서, 가르치는 건 쉽거든요. 그냥 처음에 엄두도 안 나서 그게 가장 어려운 거지, 시작하고 나면 쉬워요. 같이 시작할 수 있는 분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별로 질문 그만 받고 이따 나중에 다 마치고 계속 질문 더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